겨울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친 그녀는 품에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묘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지요. 한순자는 몇 달 전 강남에서 운영하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몸도 아프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바라봤지만 그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순자는 새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장남 태수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수의 얼굴에 순간 놀람이 스쳤다가 곧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옷은 다 해지고 신발은 발이 다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집 앞에 오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태수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다.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너라도 날 좀 받아줄 줄 알았다. 받아주고 말고가 아니라, 엄마, 요즘 세상 어떤지 아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태수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문을 닫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결국 문은 천천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낡은 옷과 지친 얼굴을 본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잠시 스쳤지만 곧 걱정과 부담이 뒤섞인 복잡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 꼴이 될 때까지 혼자 계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 거 알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바쁘잖니. 엄마가 귀찮게 할까봐. 그래도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엄마,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엄마까지 챙기려니 숨이 막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민수의 말은 미안함을 담고 있었지만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진수의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시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진수야, 엄마 그냥 잠깐 얼굴 보려고 왔다. 니는 엄마한테 제일 마음이 따뜻한 줄 알았는데. 엄마, 따뜻한 건 따뜻한 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저도 요즘 일 없고 집세도 밀리고 엄마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보따리를 꽉 움켜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니들 마음 다 알겠다.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밤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순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순자의 발걸음은 며칠 동안 더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소박하게 장을 보고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지만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새 아들은 점점 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순자의 행동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늦은 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시장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겨울바람이 불어와 낡은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어 낡은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다가 조심스레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는 강남 빌딩 등기서류라는 글씨가 빛에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때가 오면 알게 될 거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깊숙이 감추고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둠 속에서 미묘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순자를 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순자 씨 봤어? 완전 거지꼴이더라. 그러게. 예전에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다더니 다 팔았다며? 근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난 몰라. 근데 저 보따리 수상하지 않아? 거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순자를 향했고 그 소문은 태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집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대체 뭐를 숨기고 있는 거야? 순자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다니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 친구 박명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골목길 모퉁이에서 마주섰습니다. 박명희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명희야, 걱정하지 마. 나만 아는 일이야. 너는 나 믿지? 믿긴 하지. 근데 너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지? 내 눈빛이 예전하고 달라. 무서우면서도 단단해 보여. 네가 너무 잘 알아보는구나. 맞아.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곧 다 알게 될 거야. 박명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낡은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고 서류철과 상자를 꺼내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문서 위에는 강남 건물 이름이 하나씩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보따리 속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창고방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치챘는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작은 단초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여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한순자와 남편 그리고 아직 어린 새 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들의 웃음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결국 나 혼자 남아 이 아이들을 키웠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까? 젊은 시절 한순자와 남편은 강남 변두리에서 작은 상가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하나 건물을 늘려갔고 결국
네 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 시절의 순자는 강인했고 남편은 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건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돈에만 기대어 살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선택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가난과 불만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순자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 왜 우리 집은 친구들 집처럼 크지 않아? 다른 애들은 놀이터 있는 아파트 산다던데. 태수야,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부자야. 큰 집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태수는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라면서 돈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체면과 재산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왜 맨날 아껴야 돼? 우리 조금만 더 쓰면 안 돼? 민수야, 아끼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지. 민수는 어린 시절 속 깊은 아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컸지만 여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 그래. 진수야,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달린 거야. 진수는 자유롭고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기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은 순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니들이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키운 건지 이제는 그 답을 알아야겠다. 그 시각 태수는 아내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의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요즘 신경 쓰이나 봐. 얼굴이 말라가잖아. 엄마가 이상해. 왜 그렇게까지 초라한 척을 하시지? 예전 엄마라면 죽어도 남한테 의지 안 하셨을 텐데. 혹시 숨기는 게 있으신 거 아니야? 있어. 엄마, 뭔가 숨기고 계셔. 그리고 난 그걸 알아내야 해. 민수는 아내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대화는 짧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으신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거 숨길 분 아냐. 근데 요즘은 나도 헷갈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뭐라도 해야 하나?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니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끝까지 보고야 말겠다. 창밖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순자의 행적은 더 수수께끼 같아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천천히 거닐며 장을 보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났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으며 새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한순자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겨울 밤 한순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둠은 깊어졌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공중전화기 앞에 서서
종이 쪽지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의 정적이 흐르더니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준비는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오면 내가 알려줄 거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끝에는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움직였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렌즈가 있었습니다. 렌즈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보따리 틈새에서 종이봉투의 하얀 모서리가 살짝 드러났고 빛을 받아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인물은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녀의 비밀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박명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골목길 모퉁이에서 마주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지만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다니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 나도 걱정돼. 명희야, 걱정하지 마. 나만 아는 일이야. 니는 나 믿지? 믿긴 하지. 근데 너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지? 너 눈빛이 예전하고 달라. 무서우면서도 단단해 보여. 네가 너무 잘 알아보는구나. 맞아.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곧 다 알게 될 거야. 박명희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묘하게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안은 더 어두워졌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손길로 서류철과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는 강남 빌딩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쳐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 창고 문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 징후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새 아들의 불안, 친구의 낯선 기류.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향해 서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명희와의 대화 이후 동네에는 한순자에 대한 소문이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새 아들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서서히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태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머님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엄마가 저렇게 다니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 마음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약한 분 아니야. 죽어도 남한테 의지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상해. 시장 사람들도 말하더라. 엄마 보따리에서 서류가 비쳤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남보다 가족이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확인할 거야. 엄마 마음을 알아내서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지. 태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녁 식사 후에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으신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거 숨길 분 아냐. 근데 요즘은 나도 헷갈려. 혹시라도 숨겨둔 게 있다면 우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다 가져가면 억울하잖아. 너까지 그런 말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 민수의 눈빛에는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진수는 오랜 친구와 편의점 앞에서 맥주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야, 너네 엄마 얘기 동네에서 난리야. 사람들이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던데. 사람들 말은 늘 과장이야. 엄마는 그냥 힘드신 거야. 너도 그렇게 믿냐? 난 모르겠다. 내 엄마 속을 다 보여준 적 없잖아. 그게 더 수상해. 수상하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진수야, 네 목소리 떨린다. 진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지만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겠구나. 밤 박명희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둑한 골목에서 마주섰습니다. 순자야, 너 진짜 뭘 꾸미는 거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있어. 명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너 설마 애들까지 시험하려는 거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가혹하게 보여도 괜찮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끝까지 보고 싶어. 박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자의 결심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긴장감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들의 마음속 욕심은 자라고 있었고 순자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한순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새 아들의 의심, 박명희의 의미심장한 태도까지 모든 것들이 얽히며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순자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서류와 도장이 가지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 위에는 강남 빌딩 소유권 확인서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건물 이름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 아직 다 내 거다. 니들이 알기 전까지 이 비밀은 내가 지킨다. 순자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애틋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창고 입구 근처에 숨어서 안을 엿보고 있었지요. 그는 숨을 죽인 채 창문 너머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제목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진짜야. 엄마, 아직 다 가지고 계셨구나. 민수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걸 형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나? 민수의 마음은 불안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결국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태수의 목소리는 긴장에 차 있었습니다. 뭐, 건물 서류를 봤다고? 확실한 거야? 확실해. 엄마, 아직 강남에 건물 4채 다 갖고 계셔. 다 판 거 아니었어. 그럼 왜 우리한테 숨기신 거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 우리를 시험하고 계셔. 엄마가 그냥 망한 척 하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 태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진수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가 아직 건물 다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뭘 하든 이제 엄마가 뭘 숨기고 계신지 알겠지? 그렇다면 엄마가 왜 그런 척을 하신 거지?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의심과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순자는 창고 안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 봤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지켜본다. 진짜가 드러날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서류를 보따리 속에 다시 넣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4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폭풍처럼 모든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고 그 폭풍은 이제 곧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4채가 여전히 한순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새 아들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욕심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곧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형제는 한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봤다면서? 엄마, 건물 다 가지고 계신 거 맞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서류에 4채 다 그대로였어. 엄마, 우리를 속인 거야. 근데 왜 그러신 걸까? 우리 시험하려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믿지 못하신 거야? 시험이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엄마한테 따져? 그럼 더 멀어질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엄마 마음을 확인해야지. 엄마가 정말 우리를 믿고 계신다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실 거야. 만약 아니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형, 그건 너무 강압적이잖아. 너희도 결국 마음속으론 똑같잖아. 엄마가 가진 거 다들 신경 쓰고 있잖아. 나만 욕심 부린 것처럼 말하지 마. 대화는 격해졌고 세 사람의 시선 속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끝맺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으니 마음이 좀 놓여. 어머님이 가진 거 다 있잖아.
마음이 놓이긴 무슨.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엄마가 왜 우리한테 숨기셨을까? 숨기신 이유가 뭐든 이제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지. 남들 손에 넘어가면 억울하잖아. 너까지 그런 말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욕심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어머니가 머무는 허름한 여관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며 마음속에서 끝없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엉켰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따리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따리는 구석에 놓여 있었고 묶인 끈은 단단했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이며 끈을 풀었고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종이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이거구나. 그는 봉투를 꺼내 펼쳐보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태수야, 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 난 그냥 확인하려고. 내 보따리를 뒤지는 게 확인이니? 네 마음이 어떤지 엄마가 다 봤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태수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세 아들 모두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은 그들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보따리 절도 시도 이후 형제들의 관계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순자는 세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며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세 형제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 구석, 그들의 얼굴은 긴장과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따리 확인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니들도 다 궁금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건 선을 넘은 거야. 엄마가 뭘 숨기든 이유가 있겠지. 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이유? 그 이유가 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가 우리를 속여? 나도 가족이야. 가족이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냐?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 형은 엄마를 믿은 게 아니라 의심했잖아. 그 차이가 뭔지 몰라? 니들도 결국 마음속으론 똑같잖아. 엄마가 가진 거 다들 신경 쓰고 있잖아. 나만 욕심 부린 것처럼 말하지 마.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서로의 시선은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형제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들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순자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니는 왜 그랬니? 내 물건을 훔쳐보려 한 네 마음 엄마가 다 봤다. 엄마, 난 그냥 알고 싶었어. 왜 우리한테 숨기시는지. 숨기는 게 아니라 니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한 거다. 하지만 지금 니들 모습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엄마, 우린 그냥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알고 싶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니 없니를 따지는 게 아니야. 니들 마음속이 어떤지 엄마는 끝까지 보고 싶었단다. 엄마, 제발 우리한테 말해줘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니들은 아직도 모르겠니? 가난한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욕심을 숨기지 못하는 네 마음. 엄마는 그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니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화 도중 박명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어.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 명희야, 내가 시작한 거야. 끝도 내가 봐야 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아이들 지금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 순자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박명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아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형제 간의 신뢰는 거의 무너졌고 순자의 말은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강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모든 관계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세 아들과의 대화 후 고독 속에 빠져 있던 그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박명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순자의 곁에 서 있던 그녀였지만 오래전부터 숨겨진 욕심을 품고 있었지요. 그 욕심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편 박명희는 낯선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고 박명희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강남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이게 진짜 강남 건물 서류 맞지? 맞아. 순자가 가진 건물의 위치와 명이 전부 여기 있어. 그 여자는 다 가진 척 안 하지만 결국 욕심쟁이야. 내가 이걸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박명희의 얼굴에는 오랜 친구를 배신하는 복잡한 감정이 잠시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평생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다. 난 늘 그림자였지. 이제는 내 차례야. 내 몫을 찾을 거다. 한편 순자는 여관방에서 혼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박명희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순자는 봉투를 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건물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내 힘만이 아니었어. 명희가 예전에 도와준 덕분이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녀는 손끝을 떨며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너까지 시험하고 싶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욕심이 우리 모두를 망치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우연히 창고 근처를 지나던 민수는 박명희가 낯선 남자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박명희는 남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희 이모, 저 사람 뭐지? 왜 서류를 넘기고 있는 거야? 엄마, 이거 아시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이용한다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명희는 민수가 자신을 본 줄도 모른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넌 나를 믿었지만 난 더 이상 너의 그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주인이다. 순자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나를 시험한 건 결국 나 자신이었나 봐.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나겠지.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배신과 의심, 욕심과 죄책감이 얽히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모든 비밀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무언가와 이미 부서진 신뢰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명희의 배신과 민수의 침묵이 겹쳐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순자는 새 아들을 불러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들은 서로 다른 의도를 품은 채 어머니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과 숨겨진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한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새 아들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말이 적었지만 어색한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앉으니 좋구나. 예전에는 늘 이런 자리였는데 그땐 참 소중한 줄도 몰랐지. 엄마, 우리도 미안했어.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엄마 마음을 제대로 생각 못했어. 엄마, 나도 잘못했어. 엄마를 의심하고 그랬던 거 후회돼.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다시 예전처럼.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 아들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고 순간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평화였습니다. 이 화해는 진짜가 아니라 폭풍을 잠시 가린 안개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명희가 서류를 넘기는 장면을 본 기억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이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서 무겁게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해. 이 비밀 내가 먼저 써야겠다. 민수의 눈빛에는 욕심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희는 태수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오래된 카페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니?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뭡니까? 이게? 강남 건물 서류 중 일부야. 네 엄마는 니들을 시험하고 있어. 니들이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재산은 니들 손에 절대 오지 않을 거다. 왜 나한테 이걸 주신 거죠? 네가 내 편이라면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태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소용돌이쳤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편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속 욕심, 박명희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를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차갑고 슬픈 결심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그래, 다 드러나고 있구나. 이제 곧 내가 준비한 마지막을 보여줄 때가 왔다. 겉으로는 화해한 듯 보이던 순간은 거짓이었고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며 곧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긴장감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침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극에 달한 밤, 순자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세 아들과 박명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허름한 여간방, 작은 탁자 위에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박명희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다. 니들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렸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만 믿을게요. 엄마,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건물 네 채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나요? 엄마, 우리 시험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순자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강남 빌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 건물들은 내가 지켜온 거다. 하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몇 달 전 나는 모든 건물을 박명희 이름으로 넘겼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거짓말하신 거죠? 거짓말 아니야. 내가 다 명희한테 넘겼다. 니들이 욕심을 드러내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 세 아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네 엄마 스스로 내게 건물을 넘겼다. 하지만 내 계획을 네 엄마는 몰랐을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내 손에 넣으려고 준비해왔다. 이모, 네가 엄마를 배신했어? 배신? 아니야. 난 내 몫을 찾은 거야. 니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반은 내게 맡겼고 난 나머지 절반도 결국 가지게 됐다. 세 아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박명희에게 절반을 맡겼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진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 니들 아버지는 명희를 믿었다. 나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건물을 넘겼어. 명희가 나를 배신할 거라곤 그때는 생각도 못했다. 순자야, 넌 참 어리석어. 넌 약속을 지켰지만 난 내 욕심을 지킨 거다. 순자, 넌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해. 너의 믿음은 너를 무너뜨렸고 나의 욕심은 나를 살렸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바라는 건 니들 셋이 끝까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것뿐이다. 세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이미 마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분노로, 민수는 혼란으로, 진수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명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니들에게 달렸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니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니들의 인생이다. 그날 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빛났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아들들의 탐욕이 드러난 순간 모든 진실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습니다. 박명희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날, 한순자는 홀로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 안, 창문 틈으로 겨울비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새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은 이제 과거 속에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 내가 지키려 했던 건물도 믿으려 했던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났어. 하지만 너희들이 남긴 아이들, 우리 손주들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흐르지 않게 삼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세 아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명희를 찾아가 협박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어머니에게 진심을 고백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어디론가 떠난 후였지요. 진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며 지내다 결국 한순자의 편지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진수의 손에 쥐어진 편지에는 단 한 장의 종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니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엄마가 가진 건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너희들 마음이었다. 비록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니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서만큼은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태수는 건물 앞에 홀로 서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난 끝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네. 내 손에 남은 건 후회뿐이야. 민수는 빈 방에 앉아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때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 엄마, 제발 용서해줘요.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없이 이 후회만 남은 채 나 어떻게 해? 세 아들의 울음은 각기 다른 공간에서 터져나왔지만 그 고통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순자는 작은 시골역에서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차갑지만 어딘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하구나. 기차는 멀리 달려가고 역에는 긴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세 아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욕심과 사랑, 배신과 용서가 뒤섞인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닫혔습니다. 사랑은 재산보다 오래 남았지만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묵직한 여운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만약 순자가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